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46쪽에 338번 질문이 들어왔어요. (338번입니다) 지금 점수가 5점 미만이면 한 번 더 던진다. 그 다음에 5점 이상이면 그 점수를 그대로 한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점수가 5점일 때라는 말이 있죠. 점수가 5점일 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그냥 5점이 바로 나온 거야. 처음에 던지자마자 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5점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냐고 하면 1에서 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1번의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겠고요. 2번의 확률은 6분의 4 곱하기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5점이 나왔을 때 그때 첫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확률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5점이 나왔다 하는 게 1번, 2번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몇 번? 1번인 거죠. 얘가 이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식을 36분의 6으로 바꾼 다음에 분모를 똑같이 맞춰놓고 1번 더하기 2번이 원래는 36분의 6 더하기 36분의 4죠. 그 다음에 1번이 36분의 6이니까 분자만 볼게요. 그래서 1번의 경우 6 더하기 4, 그 다음에 6. 그래서 10분의 4, 10분의 6. 그래서 5분의 3인가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풀이고. 맞아요? 어떤 식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요. 자, 338번 풀이 한번 해봤습니다. 답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답지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얘기해주세요. 361번. 361번? 21쪽. 답 맞아? 네. 그래요. 36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느 도시의 강수 확률은 25%고 비가 내릴 때 3분의 1의 확률로 매진되고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3분의 2 확률로 매진된다. 3일 중 2일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361번 일단 첫 번째 매진될 확률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매진될 확률을 P라고 할게요. P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비가 온다. 두 번째는 비가 오지 않는다. 오케이? 자,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때 매진될 확률은 3분의 1이죠. 두 번째, 비가 오지 않을 때 4분의 3입니다. 그때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예요.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봤어요. 이 경우가 뭐죠? 비가 올 때예요. 이 경우가 뭐죠?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좋아요. 그럼 12분의 1, 12분의 6이니까 이 확률은 12분의 7입니다. 이게 하루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3일 중 2일이 매진된 거야.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3일 중에서 2일이 매진됐다. 3C2. 그 다음에 매진된 경우가 12분의 7인데 요게 두 번이다. 매진되지 않은 경우가 12분의 5인데 요게 한 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독립시행에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줍시다. 분모 12의 제곱 10이니까 12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7의 제곱 49 곱하기 5 245 곱하기 3 7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2의 세제곱분의 k k는 735개. 어때요? 방법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361번이었습니다.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67번이요. 367. (367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점 P가 있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동전을 10번 던질 때 양수의 좌표, P의 좌표가 양수의 확률 자,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1만큼,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3만큼.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난 이 문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가 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항 분포를 배우고 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풀이해 볼게요. 그럼 총 몇 번 던지냐고 하면은 총 10번 던집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온 횟수를 R이라고 할게요. 뒷면이 나온 횟수를 10-R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1씩, 앞면이 나오면 1만큼,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요 전체 횟수는 플러스 1이 R만큼 나오고 마이너스 3이 10-R만큼 나온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게 이제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R, 4R 4R 마이너스 30이 되었어요. 얘가 양수여야 된대요. 그럼 R이 될 수 있는 건 뭐죠? 89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좌표가 양수일 확률은 8이 나올 확률, 9가 나올 확률, 10이 나올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럼 8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10, 18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이죠. 그런데 사실 얘는 계산을 하면 2의 10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2의 10제곱분의 10, 18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8회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9의 10회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2분의 1, 2분의 1이 똑같기 때문에 2의 10제곱분의 10, 18, 10, 19, 10,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전체 확률은 분모는 2의 10제곱이고요. 10, 18은 얼마예요? 10, 2랑 똑같죠? 10 곱하기 9 나누기 45. 10, 9는 9고요. 10, 10은 1이죠. 그러면 65인가요? 55인가요? 55?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은 P 빼기 Q가
1024 마이너스 55인데? 아니. 아니야? 네. 숫자 좀 그런데? 팔 9, 10이 아니야? 8 맞는데? 십, 18, 12, 10 곱하기 9 나누기 45, 10, 15, 9, 10, 11, 55. 난 틀린 게 없는 것 같거든? 답이 얼만데? 네, 근데 10시 9는 10 아, 10, 19는 10이구나. 아, 그래. 내가 틀렸구나.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했는데 틀렸어. 근데 그렇게 해도 응. 답이랑 안 맞아요. 안 맞아. 답이 어떻게 되는데? 121이요. 121 숫자가 너무 그런데? 그럼 56? 이게 7, 8에 56이잖아. 그럼 8로 나누면은 2의 7제곱분의 7? 그러면은 128 빼기 7인데 121. 이게 답 아니야? 네. 답 맞아? 네. 아, 그럼 여기가 틀렸구나. 아, 10시 1은 9가 아니라 10이에요. 아, 네. 뭐 착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런 거 착각하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나이 드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게 감이 안 와. 맞다 틀리다. 이 감이 안 와. 그게 참 어려워. 자,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없어? 다 풀었어? 질문할 거 없어. 서연이는? 다 했어? 현주도 다 했고? 그치? 다 했어? 그럼 질문할 거 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통계 개념 설명 다시 하도록 할게요. 확률 분포. 확률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는 조금 이따 쓸게요. 아니야, 바로 쓰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이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연속. 요거 두 개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산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 단어 discrete의 번역이에요. discrete는 단절되다, 떨어져 있다, 분열돼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중에서 자연수와 정수 같이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개념을 이산이라고 해요. 보통 이산수학이라는 단원도 있는데 이산수학은 보통 자연수, 정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수학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산이란 말은 여기 나오는 확률 분포에서 내가 저번에 확률 분포가 일종의 함수 관계라고 말씀을 했었나요? 이 함수 관계에서 이제 정의역이 마치 자연수처럼 몇 개, 몇 번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져 나올 때 사용하는 식이야. 여기 있는 이산 확률 분포는 몇 개, 몇 번, 몇 회 이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꼭 자연수 정수일 이유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주로 사용하는 걸 표현을 해봤어요. 연속 확률 분포의 연속은 실수 범위일 때 이야기예요. 어떤 확률 분포가 실수 범위로 나올 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버스는 딱 정확하게
30분마다 한 대씩 옵니다. 오케이? 30분마다 한 대씩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다릴 시간을 최소로 따지면 언제냐?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버스가 왔어. 딱 타. 전혀 기다리지 않았어. 0. 맞죠? 내가 기다리는 시간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요. 내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딱 했는데 얘가 갔어. 바로. 눈앞에서. 문이 닫혔어. 아! 갔어. 그럼 나는 30분 기다려야 돼. 그럼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0부터 30분 사이에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시간 혹은 길이, 무게 등으로 어떤 실수 범위에 나오는 범위를 갖고 있다면 얘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산확률 분포는 주로 표를 가지고 나타내요. 그래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프보다는 주로 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표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거예요. 연속확률 분포는 표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표로 나타내려면 이게 몇 개, 몇 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범위잖아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x의 값들은 사실상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걸 표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완전 달라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할 때 내가 주사위 얘기했었나? 아니, 너는 수업을 들어가지고 헷갈릴 거야. 수업 안 들은 친구. 현주야. 저번에 내가 주사위 1부터 6까지인데 1 3개, 2 2개, 3 1 이런 예시 들었었어?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 나는 매번 이거 확률 분포할 때 그 예시를 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안 한 것 같다고 하니까. 자, 이산확률 분포의 예시로 저는 항상 이 예시를 들어요. 나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예시를 들었을 거예요.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가 6개 면에 숫자가 1이 3개, 2가 2개, 3이 하나 적혀져 있는 주사위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눈은 전체가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3개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인가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전체 면 6개 중에서 공정한 주사위라고 했을 때 전체 면 6개 중에서 1이 3개니까 6분의 3일 거예요. 2가 2개니까 6분의 2일 거고요. 3이 하나니까 6분의 1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에 있는 녀석 1, 2, 3이 이게 함수 관계예요. 일종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1, 2, 3이 정의역이라면 그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은 뭐가 되죠? 함수 값이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함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얘가 x고 이게 fx라고 한다면 얘는 f1은 얼마? 6분의 3. f2는 얼마? 6분의 2. f3은 얼마? 6분의 1. 이렇게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함수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함수가 있어요. 바로 어떤 특별한 함수냐고 하면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일 수 있어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고 하면 fx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돼요. 항상 0 이상. 왜? 확률은 음수가 없어요. 그 다음 fx가 최대가 1이어야 돼요. 왜? 확률은 전체 총합이 항상 1이어야 되죠. 그래서 1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총합이 방금 1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그마 fxk를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1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확률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확률함수 중에서 이산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함수를 바로 이제 확률 질량함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산확률 함수라고 할게요. 이산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이산확률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에서
여기서 x하고 fx라고 썼는데 이제 확률 이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라면 여기 라지 x 여기는 p 라지 x는 스몰 x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원래는 스몰 x하고 fx를 썼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위에 있는 이 라지 x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아씨 칠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조금 더 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연속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의 이름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이름이 나는 좀 별로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너무 직역을 해가지고 저는 보통 그냥 이산확률 함수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의 총합은 항상 1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이산확률 분포라는 그 함수 관계를 표로 나타낸 이산확률 분포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표가 바로 이산확률 함수라는 그 함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 함수 관계를 표로 나타낸 이산확률 분포표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듣고 있어? 오늘 안 졸았지? 듣고 있어? 오케이? 현주 괜찮아? 어때? 좋아요. 준이야, 너 이거 수업 들은 적 있니? 아니요. 이게 처음이야? 네. 다 오케이.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야? 그러면 지금 이 이산확률 분포표를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적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 내가 정리하는 모든 내용은 전부 암기하셔야 돼요. 이 통계 파트가 처음에 배울 때가 어려워요. 처음에 배울 때 어려운 이유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형태, 새로운 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익히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익히고 나면 쉬워요. 왜 쉬워지느냐?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문제 나오는 형태가. 그럼 그 틀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딱딱딱딱 구하면 답이 나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많이 비틀어 놓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없어요. 기본 틀만 알고 그 틀에 끼워 맞추면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통계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난도 문제로는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볼 때 뭐 30번, 29번이 제일 고난도 문제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경우의 수랑 확률이에요.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게 조건부 확률이고요. 그런데 통계 파트는 나와봐야 27번, 28번입니다. 고난도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어렵지만 틀을 익혀놓으면 그때부터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산확률 분포 표를 한번 일반화시켜서 나타내 볼게요. 여기 확률 변수 x가 있고 그때 확률 함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x1, x2, 점점점, xn 이렇게 써. x1부터 xn까지 이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요 확률은 p 확률 변수 x의 값이 x1이 나올 probability 확률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얘가 그냥 p1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보도록 할게요. 얘랑 이거랑 서로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p1이라고 적을게요. p2, pn. 그럼 얘네들의 총합은 시그마 pk가 되겠고 이 값은 얼마여야 돼요? 항상? 예. 항상 1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확률 분포표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P1, P2, Pn까지 전부 다 어떤 식이냐? 전부 다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천천히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 여기서 E는 expectation의 머리 글자입니다. expect, 기대하다. 맞죠? 기대하다. 그래서 EX는 X의 기대값이라고 얘기해요. 기대값. 이 기대하다라는 개념이 뭐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말로 한번 해볼게요. 동전을 10개를 던집니다. 10개의 동전을 한 번에 던져요. 동전은 공정한 동전이므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10개를 던졌을 때 물론 10개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좀 신기한 경우예요. 10개 다 앞면 나온다. 와우! 10개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신기한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인 걸 알고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10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몇 개, 뒷면이 몇 개 나올 것으로 기대하나요? 5개. 5개 다 나오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걸요. 왜? 동전의 앞면, 뒷면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물론 나는 되게 신기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5개, 2분의 1, 2분의 1,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고 하면 그 행동, 그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아마 5개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5개가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졸린다.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5번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대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5번 나오는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라는 게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평균적인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른 들어와. 조심. 앞에 질문 받은 거 전부 다 녹화해놨거든. 나중에 영상 다시 보고. 저번에 영상 보내준 건 좀 봤어? 그래서 이 x라는 녀석은 x의 기대값 혹은 평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평균. 그러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수학 문제 쪽지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전체 20명이 쪽지 시험을 보는데 뭐 50점이 2명이고 60점이 3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점이 2명이다. 이런 식으로 쪽지 시험 볼 때 총점 평균 구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식을 다음처럼 바꿨었어요. 50점이 20분의 2고 60점이 20분의 3이고 100점이 20분의 2다. 그리고 50점을 x1이라고 한다면 20분의 2는 뭐다?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친구가 50점을 받았을 확률로 생각을 한다면 P1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60점을 x2라고 한다면 P2, 100점을 xn이라고 한다면 얘는 Pn.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xk, pk 이렇게 바꿔 쓴다. 저번에 여기까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위에서 있는 식은 밑에 있는 20명이 전체 총 사람 숫자였고요. 위에 있는 50점이 2명, 60점이 3명, 100점이 2명 이런 식의 형태로 평균을 구했는데 그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x1하고 p1을 곱하고
x2하고 p2를 곱하고 xn하고 pn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는 식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요. 시그마 xk k 여기선 k가 1부터 n까지. 앞으로 시그마 전부 k가 1부터 n까지라서 시그마에서 1부터 n까지 조건을 생략해서 쓸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평균을 기호로 m이라고 씁니다. 통계 파트에서 스몰 m이 나온다면 전부 다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통계 파트에서 스몰 m이 나오면 얘는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다. 오케이. 영어 단어 mean의 머리 글자를 따왔어요. mean이라는 뜻인데 이게 가운데 있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따와서 m이라고 씁니다. 자, EX, X의 기대값, X라는 이 확률 변수의 값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적는 것이다.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X1, P1, X2, P2, Xn, Pn을 전부 다 곱해서 더한다. 됐죠? 두 번째 VX V는 variation이라는 단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variation 무슨 뜻이야? 분산이야? 분산 맞지? 원래 의미는 다양하다,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건 x의 값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산이라고 번역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x의 분산이다. 분산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고 하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냅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산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기대값 기호 2를 이용해서 기대하다. 뭐? 편차. 확률 변수 x의 값들에서 m을 뺀 거죠. m은 평균이야. 그럼 요게 편차가 되겠죠. 그럼 편차를 제곱한 다음 얘를 평균을 내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아까 위에서 x의 기대값을 계산할 때 확률과 곱해서 전부 다 더했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을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을 적을 수 있어요. 각각의 값들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제곱한다. 이게 편차의 제곱이야.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때 각각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한다. 이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분산을 계산할 때 이 식을 그대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잘 쓰지 않고 새로운 식으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은 증명도 할 거예요. x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증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제곱의 평균이고요. 여기 적혀져 있는 건 평균의 제곱. 실제로 여러분이 위의 식,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한 100번 하면은 이거 계산, 분산 계산 100번 하면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아주 간단한 형태면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계산은 밑에 있는 예로 계산합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죠? 자, 분산 x의 분산이다.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식은 여기처럼 시그마 하고 xk 빼기 m 편차의 제곱의 평균 확률을 곱해가지고
전부 다 곱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이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보겠다. 전개를 하면 시그마 xk의 제곱 pk 마이너스 2m xk pk 그 다음 더하기 m제곱 pk 이런 식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여기 있는 시그마는 k가 1부터 n까지라고 했죠? k에 관한 시그마예요. 그러면 k가 없는 녀석들은 상수 취급할 수 있다.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pk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보면 2m이 있죠. 2m은 k하고 관련이 없어요. 상수 취급해서 시그마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 더하기 여기 보면 m제곱이 있죠. m제곱도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앞부분은 가만히 놔두고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일단 얘부터. 확률의 총합이죠. 이거 얼마예요? 1. 아까 여기 계산해놨죠? 이거 1이.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확률과 별량의 값들 변수 xk하고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놨어요. 여기 있죠. m이야 m. 또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m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m 제곱만 나죠. 됐죠? 이제 끝났습니다. 마무리하면 돼요. 얘가 뭐죠? 기대값 기호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아까 기대값 기호에서 x의 기대값은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했어요. 여기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은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했습니다. 얘는 x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놨네요. 그럼 이건 뭐겠어? x제곱의 기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x제곱의 기대값. x제곱의 기대값. 뒤에 있는 거 m이죠. m이 뭐죠?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은 2x라고 썼어요. 그리고 그거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에다가 잘못 얘기했어요.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실제로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완전히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대부분 요걸 통해서 계산을 하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 표준편차. 우리 표준편차는 소문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적습니다. 우리 대문자 시그마는 지금까지 많이 써왔어요. 요거는 합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었죠. 소문자 시그마는 이렇게 써요. 숫자 6을 밟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숫자 6을 밟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요게 시그마의 소문자예요. 시그마의 소문자가 6가 되죠. 일단 지금 얘는 시그마의 소문자고 얘는 표준편차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표준편차는 뭐죠?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고 표준편차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편차 x는 루트 분산이다. 그래서 표준편차는 분산하고 그냥 한 몸이야. 분산이 주어지면 표준편차를 주어준 거랑 마찬가지고 표준편차를 주어지면 분산이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항상 0 이상입니다. 0은 될 수도 있는데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분산하고 표준편차는 항상 0 이상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분산은 여기 제곱을 했잖아요.
제곱을 했으니까 0 이상. 확률도 0 이상. 그렇죠? 양수들일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 얘가 표준 편차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분포에 관한 이야기들 거의 다 했고요. 거의 다 했고 지금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남은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ax 더하기 b. x는 확률 분포예요. 그 확률 분포 ax 더하기 b에다가 저렇게 연산을 해놓은 거예요. 스몰 a, 스몰 b를 곱하고 더했는데 곱하고 더했다는 거는 얘가 어떻게 보면은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확률 변수 x가 이제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일종의 합성함수예요. 1차 함수하고 합성을 했죠. 그러면 그때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호로 증명할 수도 있고 그냥 예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비해서 이제 기호 증명은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증명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증명은 요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쟤는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라는 값이 있는데 이 x가 전부 다 똑같이 확률이 다 똑같다고 할게요. 똑같이 별량이 뭐 3, 4, 5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3, 4, 5가 나올 확률 전부 다 동일하다고 할게요. 자, 이때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3, 4, 5 3개를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평균은 4고요.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이걸로 계산할게요. 편차의 제곱을 평균으로 계산할게요. 그럼 편차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평균이 4니까 편차는 마이너스 1, 3 빼기 4. 편차는 0, 편차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는 3분의 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이게 x의 값이 3, 4, 5가 그냥 똑같이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2를 더해볼까요? x의 값이 3, 4, 5가 나온다면 x 플러스 2의 값은 뭐가 나오겠어요? 5, 6, 7이 나오지 않을까요? x가 3, 4, 5니까 x 플러스 2는 5, 6, 7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5, 6, 7의 평균 얼마야? 6이겠죠. 그런데 이 평균 6이라는 건 원래 평균 x의 평균에다가 그냥 2를 더한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각각의 값들이 전부 이만큼 커졌다? 평균도 이만큼 커졌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이제 뭘 따져야 된다고 했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따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평균과의 차이인 편차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커졌으니까. 맞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를 한 거는 전체가 똑같이 커졌으니까 차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분산은 전혀 차이가 없이 그대로 편차가 똑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 더한 만큼 커져요. 더하면 더한 만큼 커집니다. 분산은 더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더하기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2배로 한번 키워볼까요? x의 값이 3, 4, 5예요. 그러면 앞에 2를 곱했어요. 2x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6, 8, 10. 평균은 어떻게 되죠? 평균은 8이야. 근데 이 8은 원래 평균의 몇 배? 원래 평균 2배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 별량의 값이 2배가 되니까 평균도 2배가 된다.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평균은 더하면 더하는 대로 커지고 곱하면 곱하는 대로 커집니다. 딱히 이상하지 않죠.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편차 구해볼까요? 편차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V2x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3분의 8인가요? 원래 분산은 3분의 2였는데 3분의 8로 4배만큼 커졌습니다. 왜 4배만큼 커졌죠? 제곱했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가 2배로 커졌으니까 편차의 제곱도 4배로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붙이고 V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평균 더하면 더하는 대로 커지고 곱하면 곱하는 대로 커집니다. 분산 더해봐야 빼봐야 편차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분산은 차이가 없고요. 곱하면은 2배 커졌다? 분산은 4배 커집니다. 3배 커지면 분산은 9배 커져요. 제곱만큼 커집니다. 왜?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그냥 숫자로 설명해봤어요. 식으로 안하고. 납득은 됐죠? 좋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해서 ax 더하기 b의 평균은 a만큼 곱했다? 네, 곱한 만큼 커져요. b만큼 더했다? 네, 더한 만큼 커집니다.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의 분산에서 더하기만큼 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해봐야 편차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a만큼 곱하면 걔만큼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제곱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됐죠? 표준 편차는 적지 않을게요. 분산을 알면 표준 편차는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래서 분산을 구하고 거기에 루트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이런 식의 합성함수라고 했죠. 합성함수로 나오는 게 여러분께 얘기할 만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표준 점수예요.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보면은요, 그 점수 결과가 표준 점수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 표준 점수라는 게 여러분들의 점수를 표준화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표준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걸 먼저 할까?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겠다. 표준화를 먼저 할까? 표준 점수보다는 표준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표준화는 뭐냐고 하면은 서로 점수를 비교하는 건데, 점수를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말 그대로 학교들마다 시험이 전부 난이도가 다르다면 점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학교는 되게 쉬운 시험이었는데 90점 맞았고요. 어떤 학교는 정말 진짜 어려웠는데 80점 맞았다고 합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능을 볼 때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볼 수도 있고 확률과 통계를 볼 수도 있고 기하를 볼 수도 있죠. 얘네들의 점수가 사실은 다 같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난이도가 다 같지도 않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이제 평균적인 성적도 같지도 않고, 그렇죠? 뭐 국어도 마찬가지야.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렇게 나누던가요? 그런 것처럼 나눠져 있는 걸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화라는 개념을 써요. 오케이? 표준화에서 나오는 확률 변수는 Z라는 확률 변수입니다. Z는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면은, 이거 지금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건데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여러분이 이 Z를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Z 계속 나와요. Z는 시그마 표준 편차예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요렇게 정의합니다. 요런 ax 더하기 b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의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z의 평균? z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2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죠. 그런데 2는 더하면 더한 대로 곱하면 곱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해보면 시그마분의 2x 마이너스 m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분자를 보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 2x가 있고 여기 m이 있네요. 2x가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m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2x하고 m은 서로 같아요. 그럼 결과는 뭐가 나와요? 0. 그럼 얘는 표준화를 하면 항상 평균이 얼마다? 평균이 0이 돼요.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항상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요. 오케이? 그 다음 Z의 분산도 한번 볼까요? V, Z. 그럼 얘는 V 시그마분의 X 빼기 N이다.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의 분산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죠? 지워주고 지금 시그마분의 1이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분산에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제곱분의 VX가 돼요. 됐지? 내가 아까 시그마를 뭐라고 얘기했죠? 표준편차라고 했어요. 그럼 얘 시그마는 표준편차 이렇게 쓸게요. 그럼 분산은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의 제곱이죠? 여기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식을 보면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1. 그러니까 표준화를 거친 Z라는 녀석은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녀석.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어떤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우기가 국영수를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영어랑 수학 점수를 비교를 할 거예요. 둘 다 점수가 영어는 75점, 수학은 7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너무 구체적이네요. 75점, 70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점수만 보면은 영어를 더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의 평균과 영어의 평균을 비교해 봤더니 잘못 얘기했다. 영어랑 수학의 평균을 비교를 해봤더니 애들이 학교 평균이 수학 점수가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수학이 어려웠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영어는 75점, 수학은 70점이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잘 본 거냐?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하기 위한 방법이 표준화예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각각 비교를 해서 표준화를 때려봤어요. 표준화를 때려봤더니 수학이 더 잘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평균과 분산이 다른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 표준화를 씁니다. 오케이? 이 Z라는 녀석 한번 얘기해봤고 한 가지 더 내가 표준 점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은 생략할게요. 칠판이 한 판이 꽉 찼으니까. 분산값이 이상해요. 어디? 여기 이상하네. 분산이 1이지. 내가 잘못 적은 거예요.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산화탄소 분포표를 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계속 반복해야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고, 여기는 이게 x제곱의 기대값. 이것도 계산을 많이 해요. 요걸로 계산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은 다 찍어놨고요. 될 수 있으면 사진도 하나 찍어봐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이상확률 분포하고 연속확률 분포하고 비교해서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이 정의역이라고 했죠. 일종의 정의역이 실수 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표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 이 x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 y는 fx라고 하고 이 fx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돼야 돼요. 그럼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려면 이 fx는 이 범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하면 넓이를 가지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P 알파부터 베타까지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 얘는 넓이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적분 기호를 쓸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한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적분을 가지고 직접 계산할 일은 잘 없을 겁니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보통 이 문제, 통계 문제에서는 이제 그 모양이 삼각형 혹은 사각형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직접 적분을 해서 계산하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적분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에 가까워요. 오케이. 기호는 적분으로 나타낼게요.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려면 A부터 B까지 확률, 이게 확률의 총합이잖아요. 확률의 총합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되냐고 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얘가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너무 직역을 했다에 가까워요. 저는 그래서 이걸 연속 확률 함수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곤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함수니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평균 어떻게 구하느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 fx를 적분한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적분을 계산할 일은 없을 겁니다. 계산할 일은 없는데 요즘에 수능 문제에서 요 녀석이 평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산할 일은 없지만 얘가 평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평균식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얘네 둘 한번 비교해 봐요. 별량하고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했죠. 얘는 뭐예요? 별량, x가 별량이야. 별량하고 fx 확률이죠. 별량하고 확률을 곱해서 적분했어요. 구조가 어떠냐고 하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거 역시도 구조 형태가 똑같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는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여기 보이시죠? 네, 분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에서 평균 m을 빼서 확률을 곱해서 그거를 적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식을 직접 적분할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얘가 분사를 뜻하는 거구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m 나왔죠? m 이거예요. 얘는 분사이니까 시그마 제곱. 오케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것도 계산을 이렇게 하지 않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곱의 평균식은 적을 데가 여기 적을게요. 제곱의 평균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이거 한번 불러볼래?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 a부터 b까지 x 제곱에다가 fx를 곱해서 전부 적분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얘가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봤어요. 연속 확률 분포가 문제로 나온다면 문제는 이거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A부터 B까지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의 전체 넓이의 합이 1이다.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1이다. 이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한 수능 수준의 문제에서 좀 고난도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면 얘가 평균이군, 얘가 분산이군, 얘가 제곱의 평균이군. 그걸 아는 정도까지는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봤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쭉 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자, 53쪽 펴주시고 53쪽에 거기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쪽 386번 이산확률 변수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이산과 연속의 차이, 이산은 몇 번, 몇 회, 몇 개, 연속은 뭐 시간, 길이, 무게 등등 실수 범위.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딴 거 다 볼 필요도 없고요. 개수만 보면 돼요. 개수? 이산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되는 형광등의 수명,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맨 마지막 볼까요? 개수, 이산이에요. 4번, 키는 뭐죠? 길이잖아요. 길이는 실수 범위예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에요. 이산과 연속 판단하기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91번. 지금 표로 주어져 있죠? x가 0, 1, 2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고 그때 이 확률 값이 8분의 5 4분의 1인데 8분의 2라고 적을게요. 일부러 통분해놨어요. 그 다음에 8분의 1 얘네들의 합은 전체 1인지 확인 1 맞습니다. 이렇게 표로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평균과 분산과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평균 구하는 법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식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위아래 곱해서 다 더한다. 여기서도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해요. 근데 일부러 8로 통분을 해놨죠. 8분의 0 곱하기 5니까 0 8분의 1 곱하기 2니까 2 8분의 2 곱하기 1이니까 2 8분의 4 평균은 2분의 1이다.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 한번 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식을 이용할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겁니다. 평균은 지금 구해놨잖아요. 뭘 구하면 돼요? 제곱의 평균만 구하면 돼요. 그럼 제곱의 평균은 x제곱이 필요한 거지. 위에 x제곱을 추가로 적어요. 0, 1, 4 그치? 값들의 제곱을 적었습니다. 그럼 걔네들이랑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평균이 나와요. 0에다가 8분의 5를 곱한다. 0 1하고 2를 곱한다. 4하고 2를 곱한다. 얘는 8분의 6 4분의 3입니다.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제곱의 평균은 4분의 3이고요. 평균의 제곱은 4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이 나왔죠. 이게 분산이에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를 씌워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각각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제곱의 평균 역시도 구해놓으면 좋겠죠. 자, 393번만 한번 볼게요. 지금 평균, x의 평균이 10이고 x의 분산이 4예요.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야. 이때 393번을 보니까 y라는 녀석이 있는데 y는 4x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이 y를 구하라. 2에다가 4x 플러스 3을 구하라. 그럼 얘는 4 곱하기 2의 x 더하기 3으로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2x는 10이었으니까 이것은 43인가요? 그 다음 vy를 구하라. v에다가 4x 플러스 3을 구하라. 근데 플러스 3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분산에서는 그냥 지워버리고 4는 제곱해서 4의 제곱 곱하기 vx가 4였으니까 얘는 63가요. 그럼 표준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y는 분산 구했으니까 거기에 루트 씌우면 돼요.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항 분포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55쪽부터 제가 대표 유형을 쭉 풀 겁니다. 그 밑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야기합시다. (55쪽) 대표 예제 404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 봤더니 1, 2, 3이고 그때 확률이 2a 그 다음에 a 플러스 3분의 1 그 다음 a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걸 다 더하면 4a 플러스 6분의 3 6분의 2니까 6분의 5인가요? 4a 플러스 6분의 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얼마여야 하죠?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어야 돼요. 그럼 이때 a를 구할 수 있겠죠. 4a가 6분의 1이니까 a는 24분의 1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확률의 총합이 1인지만 알면 되는 문제였네요. 확률의 총합이 1인지 알면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하면은 k 값이 구해지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k는 양수여야 합니다. 왜? 거기 4분의 3k가 보이시죠? 확률 값인데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말을 해봐. 됐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문제 없어요? 저 다음 거 409번 한번 볼게요. 409번은 확률 질량함수, 확률에 관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산확률 분포이고, 그 다음 여러분이 주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x의 값이 1, 2, 3, 4다. 그럼 위에는 이렇게 확률로 주어진 건데 함수로 주어진 건데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x가 1, 2, 3, 4다. 요걸 보고 알아야 돼요.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죠? 1을 집어넣으면 A, 2를 집어넣으면 2A, 3을 집어넣으면 3A, 4를 집어넣으면 4A가 되겠죠. 전체 총합은 얼마? 10A입니다. 근데 10A가 얼마여야 한다고요? 1이어야 해요. 그렇지?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합니다. 문제 너무 쉽잖아. A는 얼마야? 10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부분분수 써야 된다. 부분분수 쓸 줄 아시죠? 이거 표로 만들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0개나 되니까. 표로 만들기 너무 많으니까 표 만들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넘어갈까요? 답 얼마예요? 5번인가? 이제 부분분수 계산해보면 뒤에 있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쭉 1부터 10까지 더해보면 아마 1 빼기 10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11분의 1, 11분의 1, 1 빼기 11분의 1 계산하면 11분의 10이고 k하고 곱해서 1이 되려면 10분의 11인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414번입니다. 흰 공 3개가 있고 검은 공 4개가 있는데 전체 7개의 공이 있는데 그 중에 2개의 공을 뽑습니다. 2개의 공을 뽑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흰 공이 몇 개 나올 수 있느냐? 최소 0개 나올 수 있죠? 흰 공. 지금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 0개 나올 수도 있죠. 1개 나올 수도 있고요. 최대 몇 개? 2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걔를 가지고 이제 확률 한번 함수 만들어 볼게요.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흰 공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 x개를 꺼낸다. 그럼 검은 공 4개 중에서 몇 개 꺼낸다? 2-x개를 꺼낸다. 합쳐서 2개니까요.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요거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올 수 있는 게 0, 1, 2 밖에 없죠. (7c)는 얼마예요? 7 곱하기 6 나누기 2니까 21? 21분의 x가 0이면 3c0, 4c2 6이고요. x가 1이면 3c1, 4c1 12고요. x가 2면 3c2, 4c0 3이네. 그럼 요걸 다 더하면 1이 되는지 확인. 18, 21 맞네요. 전체 1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총합이 1이 된다라는 게 일종의 검산처럼 되겠죠. 총합이 1이 나와야 돼요. 총합이 1이 아닌데? 그럼 틀린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라 라고 했죠? x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x가 1 이하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랑 요거 2개를 더하면 되겠죠. 21분의 6, 21분의 12, 21분의 18, 7분의 6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 식도 은근히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공 꺼내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 415번 한번 해보시고요. 아우.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19번인데 내가 문제 적으면서 하나만 좀 손을 봤어요. 여기 16분의 9가 있고 여기 4분의 1이 있는데 4분의 1을 16분의 4로 바꿔놨습니다. 분모를 통분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전체 총합이 얼마여야 한다? 총합이 1이어야 된다. 다 더하면은 얘가 3K 플러스 16분의 13인가요? 얘가 1이어야 되니까 K가 16분의 1인가? K가 16분의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2K는 16분의 2고요. K는 16분의 1입니다. 일부러 약분하지 않고 전부 16으로 맞춰놨어요. 왜? 평균 구할 때, 분산 구할 때 편하라고요. 문제에서는 평균만 묻고 있지만 아니야. 평균만 계산하자. 뒤에서 계산할 게 있겠지. 평균 어떻게 계산한다고? 위아래 곱하고 곱해서 전부 다 더하면 되겠다. 16분의 2, 16분의 8, 16분의 3, 16분의 4, 9, 36. 16분의 51인가요? 아닌데? 16분의 49인가? 한다는데 반장하겠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도 될까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해요? (420분의 A)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요? A 2분의 1. 자, 넘어갑시다. 424번 볼게요. 424번은 x의 평균, x의 분산이 주어졌어요.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졌는데 y가 ax 더하기 b래요. 일종의 이제 합성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y의 평균하고 y의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y의 평균은 0이고 y의 분산은 10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y는 ax 더하기 b니까 이렇게 써놨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식은 다음처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평균은 더하면 더하는 대로, 곱하면 곱하는 대로. 얘가 얼마라고요? 5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0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0이에요. 여기 분산이에요. 분산은 b가 의미 없다고 했죠? 지워버렸어요. 얘는 a 제곱 곱하기 vx인데 vx가 25네요. 얘는 25 a 제곱인데 이 값이 100이에요. 그러면 a 제곱이 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 보면 a가 양수란 조건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a는 2예요. 그럼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00인가요? b는 마이너스. 자, 이거 나온 김에 표준 점수 설명할게요. 요즘에 최근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 문제예요.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에서 국어, 숫자가 여기 있다고요. 국어, 수학, 영어 총점이 100점인 과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는 총점이 50점인 과목이에요. 그때 표준 점수 T를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AX 더하기 잘못 적었다. A Z 더하기 이렇게 정의해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에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A가 20이었고 B가 100이야. 탐구는 A가 10이고 B가 50이 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100점 만점이고요. 탐구는 50점 만점이라서 이렇게 정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Z가 나와 있죠. 아까 Z의 평균과 분산 이야기했었죠. Z의 평균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Z의 분산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를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T를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 T의 평균 어떻게 될까요? 얘는 2 A Z 더하기 B죠. 2 앞에 A Z 더하기 B인데 얘가 얼마? 0이었어요. 그래서 B야. 그럼 국어, 영어, 수학에서는 표준 점수의 평균이 100이 나오고요. 그 다음 탐구는 표준 점수의 평균이 50이 나와요. 내가 국어 시험을 봤어요. 봤는데 내 표준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딱 평균인 거야. 한마디로 전체 애들 중에서 나는 딱 가운데 있는 거야. 전체 100명이다? 내가 50등인 거야. 아니면 51등이거나 뭐 이런 식인 거죠.
딱 가운데 내가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의 분사는요? b는 아무 의미 없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a제곱 x가 아니지 z지 a제곱 vz고요 vz는 항상 1이었죠? a제곱 그럼 t의 표준 편차는 a 이거 실제에서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서 표준 점수가 표준 편차가 20이에요. 탐구에서는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국어 점수가 표준 점수가 120점이야. 120점이면 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더 잘했어요. 그렇지?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더 잘한 점수는 과연 전체의 몇 점일까? 몇 퍼센트일까? 라는 것을 뒤에 있는 정규 분포를 배우면 알게 돼요. 정규 분포를 배우면 알게 돼요. 내가 표준 점수가 120점이다.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칸만큼 앞서 있다. 그럼 나는 전체 상위 15.87%예요. 15.87%.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정규 분포를 배우면 계산할 수 있게 돼요. 할 수 있지? 못해? 못해? 내가 표준 점수가 140점이다. 그럼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두 칸만큼 앞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두 칸만큼 잘한 거야. 그럼 표준 편차 두 칸만큼 잘하면 상위 2.28%예요. 이건 다 계산이 가능해요. 배우면. 암산도 다 돼요. 그렇지 않니? 아유씨. 배워놓고. 암산도 돼요. 진짜. 왜냐고 하면 여기 있는 뒤에 표 있죠? 요 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나는 표를 다 외우고 있거든. 여러분도 표를 외우시면 돼요. 계산이 돼요. 저번에 일부분만 외우셨다고. 그래, 일부분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준 편차 한 칸, 표준 편차 두 칸 외웠다 그랬잖아요. 표준 편차 한 칸 숫자 한번 볼까요? 1.0 한번 보세요. 1.0 보시면 0.34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서 1.0, 위에서 0을 보셔야 돼요. 왼쪽에서 1.0, 위에서 0을 보세요. 0.3413 보이세요? 나는 그걸 외우고 있어요. 내가 아까 120점이면 상위 15.87%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정규 분포할 때 배워요. 여기가 딱 평균이에요. 딱 평균이고 얘가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한 칸이에요. 평균이 지금 100인 거고요. 표준 편차 한 칸이니까 120점이죠.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1.00에서 나와 있는 게 0.3413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전체 딱 절반이니까 0.5에서 0.3413 뺀 거야. 0.1587. 그래서 내가 15.87%라고 한 거야. 이게 계산이 다 돼요. 정규 분포 배우면 알게 돼요. 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왜 숫자 안 외우고 0.3413 안 외우고 있어? 외우고 있어야지. 자, 제가 거기서 외우고 있는 숫자들 말씀드릴 테니까 밑줄 쳐주세요. 이 숫자들은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0.50 찾아보세요. 왼쪽에서 0.5, 위에서 0. 0.5 찾았어요? 0.1915 맞죠? 그 다음에 1.0, 0.3413 밑줄 쳐주세요. 0.1915, 0.3413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1.5 얼마예요? 0.433이 밑줄 쳐주세요. 2.0 0.4772인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2.5 0.4938 그 다음에 3.0 0.4987 오케이?
지금 이제 외우라고 한 게 뻔하죠. 0.51, 1.52, 2.53 맞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통계적 추정할 때 외우셔야 되는데 잘 찾아보세요. 왼쪽에서 1.9 위에서 6 1.96 찾으세요. 1.96 찾았어요? 0.4750. 그 다음에 한 개 더. 나중에 뒤에 통계적 추정에서 써먹는 숫자예요. 2.58 찾으세요. 2.58 얼마예요? 4951이죠. 근데 사실은 4950으로 해야지 써먹을 수 있는데 4950이 없어가지고 제일 비슷한 걸 찾은 거예요. 2.58. 여기 있는 숫자들은 지금 밑줄 치라고 한 숫자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거 표에서 안 나와요? 표에서 나오는데 외우고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내가 밑줄 치라고 한 이 숫자들은 외워 주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1.96하고 2.58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1하고 2거든요. 근데 1하고 2는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외우시게 될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그냥 외우게 돼요. 나머지 몇 개만 추가로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우리 아직 시간 30분 남았어. 종쳤다고 니들이 풀어주면 안 돼. 한 5분 쉬고 싶다. 그냥 해. 정규부분 다음 시간에 하는 거. 자, 계속 갑시다. 어디까지 했냐? 50페이지 424. 59? 424. 오케이. 두 문제 더 하고 개념 설명 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49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5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나오는 눈의 수가 처음에 1 나올 수 있고요. 2 나올 수 있고요. 3 나올 수 있고요. 4가 나올 수 있고 5면은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0이잖아. 그럼 0부터 써야겠네. 0, 1, 2, 3, 4. 6이면은요? 1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확률을 밑에 쭉 적어보면은 좀 특이하게 생겼네. 6분의 1, 얘가 6분의 2죠. 왜? 1하고 6 두 개니까요. 얘도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돼요. 1 맞죠? 여기에서 평균 구하래요. 그럼 계산하면 되지. 뭐 어렵다고 이거. 일부러 6으로 통분해놨어요. 약분 안 했죠? 일부러 통분을 하고 있어요. 계산할 때 편하라고요. 6분의 0, 6분의 2,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7, 11, 6분의 11?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434번도 잠깐 왜 492번이야? 429번. 나이 들면 이래요. 숫자가 가물가물해요. 그 다음 434번. 노란 공 4개, 검은 공 3개. 노란 공 4개, 검은 공 3개. 저는 검은 공을 다크라고 해서 D라고 써요. 블랙 해서 B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 B를 쓰지 않냐고 하면 블루랑 겹쳐서. 파란 거는 B라고 쓰고 검은 거는 D라고 쓰고 있어요. 자, 이때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노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는 노란 공의 개수예요. 근데 이때 노란 공의 개수는 두 개를 꺼낸다고 했으니까 0개 또는 1개 또는 2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때 이 식은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서 노란 공 4개 중에서 X개를 꺼내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2-x개를 꺼낸다. 표로 한번 쭉 그려볼까요? 0, 1, 2. (7c)는 아까 계산했었죠. 21이었어요. 0 집어넣으면 4c 0, 3c 2, 3이고요. 1 집어넣으면 4c 1, 3c 1. 숫자가 아까랑 비슷하다. 2 집어넣으면 4c 2, 3c 0. 이렇게 나왔고. 이때 분산 구하래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하라. (0) 12, 12 21분의 24 3으로 나누면 7분의 8. 그 다음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여기 제곱 적어놔야겠죠? 0, 1, 4 21분의 0 21분의 12 21분의 4, 2, 8 아니지 4, 6, 4, 24 21분의 36 7분의 1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7분의 12에서 평균의 제곱 49분의 64를 빼는 거죠. 그러면 7, 7 곱해가지고 정리하면 49분의 84 빼기 64 49분의 20인가요? 이게 분산이네. 그럼 표준 편차는요? 저기에 루트 씌워가지고 7분의 루트 20 7분의 2 루트 5 표준 편차까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항문법 쭉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항분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고 하면 독립시행하고 연결이 돼요. 독립시행은 n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이 r번 일어날 때 그때 계산하는 게 독립시행이죠. 근데 이항분포는 그 독립시행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r이 0일 때, r이 1일 때, r이 2일 때, r이 3, 4, 5, 6, 7, 8, n일 때 이걸 전부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 있는 이 확률함수는 독립시행하고 동일합니다. 이항분포 확률함수를 이렇게 써볼게요. P X는 스몰 x. 그런데 이항분포에서는 보통 X를 쓰지 않고 R을 많이 씁니다. 이 X는 R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n번의 시행 중에서 R번 일어난다.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하면 P가 R제곱이 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Q라고 하면 Q의 n-R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P하고 Q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더하면 1이 되죠. 오케이? 이게 1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P 플러스 Q의 n제곱을 우리 예전에 배웠던 이항 정리를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이항 정리를 가지고 쓰면 시그마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저 식하고 여기 있는 얘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때요? 똑같죠? 똑같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표를 그려볼게요. 여긴 R이고요.
R은 뭐다? 시행 횟수예요. n번의 시행 중에서 R번 일어난다 사건이. 그게 독립시행이었죠. 근데 R이 최소가 몇 번? 0번이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0부터 n번까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p, x는 0. 이 들어가야겠죠. px는 0은 nc 0에다가 p에 0되고 q에 n제. 여기 들어갈 건 뭐겠어요? p, x는 1이겠죠? 얘는 nc 1에다가 p에 1제곱 q에 n-1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여기 들어갈 거는 p, x는 n입니다. nc n에다가 p에 n제곱 q에 0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거를 전체를 다 더한 게 뭐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p 플러스 q가 얼마라고 했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전체 총합 시그마 NCR에다가 P의 R제곱 Q의 N-R제곱은 얼마? 1. 자, 이 항분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항분포는 독립시행에서 왔다. N번 중에서 R번 시행하고 그 N번의 시행은 전부 독립적이다.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 뽑기를 뽑는데 뽑은 걸 다시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확률이 변하지 않죠? 여러 번 뽑는다. 이런 걸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할 때 그때 몇 번 일어나느냐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일단 이항분포를 언제 사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야. 이항분포는 영어로 B라고 씁니다. 이항분포의 2는 숫자 2고요. 이항분포를 영어로 하면 binomial distribution 이라고 해요. distribution이 분산이고 binomial이 이항분포를 뜻하는 말입니다. binomial에서 bi는 숫자 2라고 했어요. bicycle 바퀴가 2개. 바퀴가 3개인 자전거는 bicycle이라고 안 해요. tricycle이라고. 바퀴가 1개인 자전거는 unicycle 혹은 모노시클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뭘 적냐고 하면은 n 그리고 p 이렇게 적어요. n은 뭐겠어요? 몇 번 시행했어요. p는 뭐냐? 한 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확률. 예전에는 이 기호를 이렇게 썼어요. 확률 변수 x는 물결 표시하고 요거를 이제 수학적 기호로는 트위들이라고 읽어요. 근데 우린 다들 그냥 물결이라고 하죠. x 물결 이항분포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요 물결 기호를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풀었어요.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BNP를 따른다 이렇게 말로 풀어 쓰고 있습니다. 일단 나는 요 기호가 이제 편해서 이렇게 많이 쓸 건데 실제로 여러분 책에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NP를 따른다라고 말로 풀어서 놨을 거예요. 왜 그렇게 바꿔놨는지는 솔직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누가 바꿨는지. 어쨌든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쁜 사람들이 바꿨어요. 그 교수님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확률 분포 역시도 이산 확률 분포예요. 우리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 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위아래 곱하고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바로 n하고 p를 곱하면 평균이 나온대요.
왜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증명도 제가 못해요. 수능 대비 해드릴게요. 요거 증명이 칠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특강할 때하고 정규 수업할 때는 좀 하기 그렇고 우리 보통 수리 논술 대비할 때 그때는 해요. 근데 저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특강이니까 지금 넘어가고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해드릴게요. 서연아 알았지? 요거 증명할게요. 지금 할까? 시간이 좀 그래요. 시간이 없어요. 조금 넣으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분사는 NPQ 이렇게 계산해요. 여기에 관한 증명은 이제 2개 증명하고 칠판 한 판 다 뜬다고 했어요. 저랑 정규 수업에 수업을 하시면 제가 이거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특강 때는 하기가 좀 곤란하다. 나 유튜브에 이거 영상 증명 찍어놓은 거 있나? 기억나지 않아요. 자, 끝. 이게 다예요. 이항문법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럼 이항문법 관련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몇 개 없어요. 444, 449, 454 3개밖에 없어요. 3개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남는데 그러면? 증명을 할 수도? 알았어요. 안 할게요. 444 한번 봐요. 어느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 선수가 1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항문법 10번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독립시행 문제예요. 독립시행 문제인데 이항문법까지 갈 것도 없는데 그냥 이항문법 기호를 배워봤으니까 그 기호를 써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 P X가 2 10번 중에서 2번 칠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시 2에다가 3분의 1이 몇 번? 2번 3분의 2가 몇 번? 8번. 따라서 이 식은 분모는 3의 10제곱이고요. 분자는 2의 8제곱 곱하기 10시 2예요. 10 곱하기 9 나누기 2 45.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저거 제일 비슷한 게 3번인가요? 약분까지 하면은 3번 나오네요. 제일 비슷한 게 3번이에요. 오케이. 넘어가요. 다음 거 449입니다. 자, 이항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48의 p를 따른대요. 지금 거기서는 이렇게 풀어 쓴 거 보이시죠? 이항분포 b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 말까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요 기호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학교에서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기호를 썼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선생님 중에서도 이걸 써도 된다라는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쓰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쓰면 안 되면 그냥 한글로 풀었어야 돼요. 자, 이때 평균 EX 어떻게 구한다? 이거 2개 곱해요. 그런데 걔가 12래요. 그럼 P는 얼마? 4분의 1인가요? 그럼 VX는 MPQ예요. 48 4분의 1 Q는 4분의 3. 그래서 VX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이항 분포 처음에 설명할 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MP, MPQ로 끝나요. 실제 문제에서. 자, 454번도 한번 해볼게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0번 반복한다. 두 개는 앞면, 한 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구하라. 동전을 세 개를 던졌을 때 두 개는 앞면,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세 개 중에서 두 개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제곱 그래서 8분의 3이야. 8분의 3이 뭐라고요? 세 개를 던졌을 때 앞면 두 개, 뒷면 한 개 나올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고 했죠? 40번 반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P를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X는 이항분포 40번을 반복할 때 그때 앞면 두 개, 뒷면 한 개가 나오는 횟수 확률은 8분의 3이다. 사실 이건 두 문제를 섞어 놓은 거예요. 두 문제를 섞어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 헷갈려요.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씩 하시면 돼요. 한 번 시행할 때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걸 P로 잡고 그 P가 지금 8분의 3입니다. 그 P가 몇 번 반복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40번 반복하니까 이렇게 식을 썼어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고 하면은 평균을 구하라. 끝났죠? 평균은 40하고 8분의 3을 곱하면 돼요. 15인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거든요. 10분 남았는데 남은 김에 증명하자. 증명하고 가자. 10분 만에는 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하고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하고